사랑하고 친애하고 애정하는 서초구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신닷컴 대표 강성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공부와 거리두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서초구에 그런 학생들이 많다고 제가 지금 제보를 받았는데 지금 제가 잡으러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착실히 잘 보내고 계시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되라고 서초구에서 또 이런 홍공 프로젝트를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하죠. 물론 이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좋게 생각해보면 놀러 안 나가고, 여러분 보통 봄에 따뜻해지면은 다들 지금 나가 놀고 꽃놀이 가고 뱃놀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실제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뭘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뭘 많이 하고 있냐면 지금 게임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유튜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것도 적당히 하실 수 있지만 공부할 때는 여러분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게 바로 이 인터넷 강의 인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들이고도 고생하지 않고 효과를 아주 그냥 끌어당길 수 있는지 수업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습을 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효과적으로 이 필기를 하고 또 복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팁입니다. 특히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아주 간단하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몇 회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씩 내가 읽어봤다는 뜻인데 그 의미만 놓고 보면 10회독을 했다, 뭐 7번을 읽었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이미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방송이나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영단어 영문법 영독해 교재를 가지고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읽으면서 복습을 하나 공부를 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하면서 복습,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게 지금 2배 이상 성적이 높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별로 안 놀라시는데 30점 나올 때 80점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 영어 단어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테스트하기가 쉽잖아요. 단순히 가리면서 해도 되고요. 그렇다면 이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복습뿐만 아니라 필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아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한 번에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필기법이랑 복습법을 같이 알려드리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필기를 왜 합니까? 쓰면서 학습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기록 자체를 왜 해요? 선생님 말씀을 왜 받아 적죠? 다시 보기 위해서, 반복과 복습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필기법에는 적는 그 전략 자체도 중요하지만 적고 나서 어떻게 복습을 할 것인지 그 전략도 함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한 다음에 필기 어떡합니까? 그 필기를 안 봐요. 안 본다고요. 색깔로 잘 써놓고 막 포스트잇 붙이고 막 참 잘했어요 도장 퉁 찍고 지가 써놓고 지가 잘했다고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안 봐요. 안 봐. 그럼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뭐 여러분들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물려줄 겁니까? 아니죠. 복습을 염두에 두고 복습을 전제로 필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노트에 적힌 그 자체가 사실 그대로 우리 뇌에 남기 때문에 노트에 필기된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뇌의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 기억의 효율도 달라지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알려드릴 이 방법은 여러분들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엄청 대단한 준비물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준비물입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공신닷컴인가요? 네. 아, 이건 워터마크고요. 준비물이 뭐겠습니까? 그냥 이 노트예요. 근데 이 노트가 뭐가 좀 특징적이죠? 아주 흔한 노트이긴 한데 보세요. 3, 4cm 왼쪽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책장 들춰보면은 다들 이런 식의 노트는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왼쪽 이 구별된 이 부분에 여러분 뭐 적죠? 여기 뭐 씁니까? 뭐 제목 써요? 혹은 여러분들 흔히 어떻게 쓰냐면 단원 번호를 씁니다. 1, 2, 괄호하고 1,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요 그걸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뭘 쓰냐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비워놓는다고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필기할 때 여기 이제 비워놓는 거예요. 필기는 이 오른쪽 넓은 영역에다만 하는 거죠. 실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필기를 잘했죠. 이 학생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계속 비워놓느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자습 시간에 뭘 하냐면 여기 채워 넣습니다. 뭘로 채워 넣어? 질문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질문이라니. 이게 무슨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질문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적는 겁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신 말씀, 이 배운 내용이 답이 되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기다 적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나 출제위원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죠. 그렇게 학생이 아니라 출제위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내가 뽑아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효과적인 학습법이 됩니다. 근데 막 문제를 출제를 한다 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길 필요도 없어요. 뭐에 대해 답하시고 이렇게 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서 정도만 적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오른쪽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베버의 공업 입지 이론의 전제 조건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가 됐습니까? 베버 공업 입지 이론 전제 조건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뭐 간단하죠. 오른쪽에 필기한 내용이 답이 돼야 되니까 왼쪽에는 생산비 지역 간 차이가 없을 때 입지는 오른쪽 설명에 대한 질문 직접 이익 지점이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필기를 한 다음에 추후에 공부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오른쪽을 가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면 여러분 뭐만 남죠? 질문만 남아요. 왼쪽에 질문만 남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바로 여러분 중요한 거 테스트해 볼 수가 있다고요. 이 질문이나 단서를 보고 실제 내가 배운 이 내용을 설명해 보거나 써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리는 거죠. 가리면 지금 뭐만 남아요? 질문만 남잖아요. 답해 보세요. 베버 공업 입지 이론 전제 조건 세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물론 지금 보니까 가리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리개가 상당히 부담되네요. 가리개를 여러분 좀 급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출연료가 비싸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써도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걸 가리개로 쓰면은 효과는 있겠네요. 왜냐면 빨리 공부 끝내고 이 사람 얼굴 이거 치워버리고 싶잖아요. 공부를 순식간에 시작하게 되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출판사에서 제 단어책이나 문법책이나 독해책에다가 표지에다가 제 얼굴을 박아놓는 걸까요? 얼굴 빨리 눈 베렸어 이거 빨리 책장 넘겨야지 하고 공부를 바로 시작하게 되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 충격적인 가리기지만 이렇게 가리면 질문을 보고 테스트하고 바로 또 확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히 여러분 필기한 거를 그냥 읽을 때보다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면 30점 나올 때 80점 나온다. 이 노트 필기는 여러분 테스트하기가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덜 지루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강성태이긴 한데요. 이런 방식이 뭐냐면 퀴즈죠. 한마디로 이거 퀴즈입니다.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여러분 퀴즈는 TV 프로그램 중에도 예능에서 뭐 퀴즈 내고 맞추고 이거 자체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런 프로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자체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이걸 맞췄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죠. 왜냐면 맞췄으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그 자체가 보상이 될 거 아닙니까? 쾌감을 느낀다거나 막 뿌듯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학습에 정말 너무나도 큰 효과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공부할 그 공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만약에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체크를 해놓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뭐만 보면 됩니까? 이렇게 체크해놓은 것만 보면 되죠. 왜냐면 내가 답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만 지금 추려냈잖아요. 전체 내용을 다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렇게 표시하고 체크해놓은 것만 다시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내가 맞추지 못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공부하면 되죠? 두 번 체크된 것만 보면 되죠. 자, 그런 식으로 답하지 못한 걸 표시하고 그걸 공부하고 거기서 또 추리고 그걸 파고 그걸 또 추리고 파고 여러분 공부할 양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한 번씩 할 때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뭐 10회독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10회독이지 10번씩 보는 게 이거 사실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아는 거 또 보고 또 보고 지겨울 뿐만 아니라 양 자체가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추려낼 수 있다면 공부할 양 진짜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공부는 항상 공부할 양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좀 여러분 이게 문제네요. 이걸 띄워놓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부담되는구나. 이게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듣는 게 참 여러분 굉장한 곤욕이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네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고 문제를 출제해보고 그 다음 가리고 내가 말로 설명해보거나 아니면 그걸 적어보거나 머리 훨씬 잘 남아요.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내 방식대로 또 설명해보고 여러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할수록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각자 분화된 여러 군데 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수업시간 필기 노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따로 뭐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정리 노트를 만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수업 들으면서 인강 들으면서 그 노트 한 권으로 아주 그 과목을 아작낼 수 있어요. 그리고 노트 한 권이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운 게 아니죠.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의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되면 사실 중고생 여러분들 뭐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이나 심지어 서술형 같은 문제도 줄줄줄 신나게 적어 내려갈 수 있을 거예요. 이 방식은 기존의 코넬식 노트법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필기법이랑 다르게 더 단순하고 테스트에 초점이 맞춰지게 제가 만든 방식인데요. 뭐 강성태식 노트 필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멘토링을 해보면 이 방법이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얼굴 좀 치우고 하겠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자 이제 좀 낫네요. 실제 멘토링을 할 때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지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됩니다. 이 강의 마치고 여러분들 바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떤 효과적인 공부법의 힘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효과적인 공부 방법들이 쌓인다면 하나 둘 쌓이면 여러분들 성적은 반드시 바뀝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필기법은커녕 뭐 효과적으로 복습하는 이런 방법들을 몰라요. 왜냐?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학교 입학해서 수업 뭐 진도 나가면은 받아 적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시험 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성적 안 나오면은 야 너 노력을 안 했다고 혼나고 막 머리 나쁘다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이런 이야기는 주구장창 들어왔지만 정작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공부는 원래 혼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자기주도 학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방법을 알려주질 않는다고요.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학생 여러분들한테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방법을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비효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젠 다를 거예요. 이것이 제가 공부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중에 한 명인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6시간 동안 나무를 벨 시간이 주어진다면 처음 1시간 동안 나는 도끼에 날을 갈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효과적인 공부법을 모른다는 것은 아주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무를 베면 백날내도 잘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효과적인 공부법을 배웠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잘 나무를 벨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공부를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